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좀 비가 오니까 조금은 괜찮은데 비가 아주 많이 안 오니까 무슨 사우나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번 또 습한 더위가 지나면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니까 건강 잘 보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우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당뇨인이나 고지혈증인 두 사람 다, 두 환자 다 우유하고도 걸린 게 좀 많거든요. 또 우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단편적으로 조금씩밖에 못 가르쳐 드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유에 대해서 글은 썼는데, 방송은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방송으로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고지혈증 당뇨인에게 알맞은 우유 선택하기입니다. 부제는 무지방 우유는 얼마나 콜레스테롤 올릴까요? 그 다음에 유당 없는 우유는 혈당을 올리지 않을까요가 되겠는데 두 섹션으로 우유와 고지혈증, 우유와 당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유의 성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유의 구성 성분은 이제 우유 한 컵이 보통 240ml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미국인 기준이죠. 이게 다 미국으로 기준이 돼서 8온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대충 240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유의 성분들이 어떻게 되나 보면은 일단 단백질은 무지방 우유든 1% 지방 우유든 2% 이게 저지방 우유죠. 저지방 우유든 그다음 홀팬 밀크 일반 우유든 간에 단백질은 모두 8g 정도 돼요. 그다음에 물이 뭐 전체적으로 제일 많죠. 89% 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이제 우유가 좋다고 칭송된 우유 중에 하나가 뭐 칼슘이 많고 바이타민 D가 많고 뭐 유지방도 좋고 뭐 단백질도 좋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게 되면은 칼슘은 거의 다 300mg 정도 돼 있어요. 하루 용량의 한 28%인가 뭐 요구량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칼슘이 많아요. 그다음에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가 이제 우리가 보통 먹을 때 그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전체 국민의 90%가 바이타민 D 결핍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여름 아니고 겨울이면 먹거든요. 먹는데 한 1000에서 2000 인터내셔널 유닛을 먹는데 우유 한 컵에는 115에서 125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 되는 이제 바이타민 D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잠시 설명드리면 비타민 D는 선샤인 바이타민이라 해가지고 햇빛을 쬐면은 뭐 비타민 D가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많은 면적을 받아야 되고요. 밖에 나가야 되니까 한국인처럼 노출하기 싫어하고 선블록 바르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 60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는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바이타민 D를 생성하는 그 전구 물질이 없기 때문에 햇볕만 쬐선 절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령층 65세, 적어도 65세 또는 60세 이상은 바이타민 D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햇볕 쬐는 거는 안 돼요. 그냥 자외선만 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타민 D를 드시거나 아니면 바이타민 D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좋은데 바이타민 D가 많은 음식이 되게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요. 뭐 저희 부모님이나 뭐 저희 장인 장모님 또는 제 연세 드신 환자분들한테는 바이타민 D를 사서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병원에서 뭐 주사 맞는 분들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제가 주사를 싫어해가지고 저는 먹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함량. 무지방은 토탈 팻이 0.5g 미만이죠. 무지방은. 그다음에 1%는 2g, 2%는 5g, 홀 팻은 이제 8g 정도가 있는데 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 포화 지방이 중요한데요. 무지방은 0.5g 미만으로 들어가 있고 1%는 1.5, 그다음에 2%는 3.0, 그다음에 그냥 일반 밀크는 4.5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화지방 함량이에요. 240ml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동물성이잖아요, 우유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이 안에 함유가 돼 있는데 무지방은 5mg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1% 지방은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 요 사이겠죠. 그 다음에 2% 지방은 20mg 정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240ml 원 컵에. 그 다음에 홀팻, 이제 일반 밀크는 약간 편차가 있어서 24에서 많이 포함된 우유는 이제 35mg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포화지방의 함량과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제 콜레스테롤 많이 올리냐를 결정을 할 거예요. 이따가 계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인 두 번째, 우유의 당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240ml에 뭐 무지방이든 1%든 2%든 홀이든 간에 다 12g 정도의 당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열량은 아무래도 지방이 많을수록 열량이 많으니까 무지방은 열량이 85칼로리이고 그다음 일반 밀크는 150칼로리이고 나머지는 뭐 그 사이에 존재하겠죠. 이 도표는 제가 그냥 혼자 어디서 구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제가 늘 보는 책, 이 책, 이번 판 아직 중복판 안 나왔어요. 2019년 판인가 그럴 건데 아마 Complete Food and Nutrition Guide 다섯 번째 판에서 페이지 91페이지, 93페이지 도표죠. 그다음에 406페이지, 706페이지 도표와 본문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조합한 표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요. 일단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유와 고지혈증이란 말이죠. 우유 한 잔, 아까 말씀드린 240ml는 콜레스테롤 얼마나 올리나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CSI. CSI라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Saturated Fat Acid Index라고 해서 어떤 음식의 1회분, 근데 1회분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정해놓은 1회분을 마셨을 때나 먹었을 때 그 1회분을 매일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올라가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SI인데 CSI는 그 음식의 1회분에 포함되어 있는 포화지방, g으로 되는데 곱하기 1.01 더하기 그 음식의 1회분에 포함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미리그램이죠. 곱하기 0.05로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높을수록 콜레스테롤 많이 올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같은 건 CSI가 30이고 베이컨 같은 건 20이에요. 이제 그렇게 꽤 높죠. 네, 아이스크림도 그냥 일반 아이스크림 말고 호텔에서 만든 유지방이 많은 고급 아이스크림 같은 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홀 밀크, 일반 우유, 그러니까 지방을 그냥 제거하지 않고 그냥 유지방도 많은 우유 한 잔을 한잔 마신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포화지방이 4.5g이 들어가 있었고요. 콜레스테롤은 편차가 좀 있어서 적게 들어간 우유는 23mg, 많이 들어간 우유는 이제 35mg 정도가 있었어요. 계산식을 넣어보면은 일단 포화지방이 4.5니까 4.5 곱하기 1.01 위에 CSI 계산한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24니까 여기 24 곱하기 0.05 했더니만 CSI가 제일 낮게 나올 때는 이제 5.8이 나와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좀 많은 뭐 35mg을 계산하게 되면 6.3이 나옵니다. CSI가 한 6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무지방 우유를 우리가 한 잔 마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지방 우유는 포화지방 0.5g 미만, 콜레스테롤이 5mg이니까 뭐 계산식에 넣게 되면은 0.5 곱하기 1.01, 그다음에 5mg 곱하기 0.05 하니까 CSI가 0.8로 뭐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CSI 다른 음식들의 CSI를 보게 되면 생선 원포션 85g으로 보통 잡았어요. 미국에서는. CSI가 3이에요. 불포지방산도 많은 생선이죠. 그러니까 생선에 비해서도 무지방 우유는 거의 콜레스테롤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심이나 안심 같은 게 의외로 그 CSI가 7에서 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은 우유 하나는 등심이나 안심 85g을 먹는 거예요. 근데 꽤 높죠. 그러고 보면 CSI가 6이니까 등심하고 거의 맞먹는 거고, 그러나 계란보다 많지 않아요. 계란 한 알은 우리가 난황에 노른자에 200mg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고 포화지방이 이제 얼마 정도 된다고 계산하게 되면 제로라고 계산하게 되면은 CSI가 10이 나와요. 한 알에 두 개 먹으면 2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이 의외로 무서워요. 근데 잘못 퍼져가지고 계란이 생각보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안 올리고 그 사람의 워낙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에 따라서 먹은 게 티가 날 수도 있고 티가 안 날 수 있는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냥 단순무식하게 무슨 계란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간다라고 또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막 5개, 4개씩 먹고 오는 분들이 있죠. 막 LDL 콜레스테롤 210까지 올라가죠. 거기다가 이제 우유까지 마시면 더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컨은 이제 CSI가 원 포션당 20 정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은 무지방 우유 한 잔은 거의 뭐 콜레스테롤 올리지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콜레스테롤 면에서는 한 잔, 2잔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반 밀크 한 잔은 CSI가 6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덩이의 등심이나 안심을 먹은 것보다는 이제 그 정도 비슷하게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고
생선을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내가 고지혈증인데 무지방으로 마음껏 마시면 되겠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우유와 혈당.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인 우유와 혈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유에도 당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유의 당은 유당이죠. 유당인데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 당 1당류는 세 가지 1당류가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 네 가지까지 분류하기도 하는데 포도당, 그다음에 포도당은 당연히 이제 포도대에 들어서 포도당이고 과당도 이제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서 과당이고요. 그다음에 다 육탄당이에요. 오각형, 육각형, 동그랗게 그렇지만 다 6개 탄소가 있는 육탄당인데 포도당이 있고 과당이 있고 갈락토스 이게 이제 우유에 있는 특별한 당인데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유아 발달에 좋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아직 많이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1당류가 이제 합쳐지면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2당류에서 포도당끼리 합친 게 뭐죠? 메가당. 말토스죠. 엿기름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다음에 설탕이 가장 많은 거죠.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진 게 이제 설탕이에요. 그다음에 포도당하고 갈락토스하고 합쳐진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유당이에요. 그래서 유당이라는 거는 포도당 한 분자와 갈락토스 한 분자가 합쳐진 것을 이제 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당도 당연히 혈당을 올릴 수 있겠죠. 보시면은 우유라는 건 이렇게 갈락토스, 이게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린 거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 글루코스, 동그랗게 그린 거가 합친 2탄당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당류가 한 12g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지방이든 1% 당이든 2%, 아니 1% 지방이든 2% 지방, 그러니까 로우 팻, 저지방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우유든 간에 유당의 함량은 거의 똑같아요. 10에서 14g 정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평균 잡아서 12g을 얘기를 하거든요. 12g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우유는 달지 않느냐 이렇게 당이 있는데 우유는 이렇게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고소하긴 하지만 숨겨져 있는 포도당이기 때문에 달지 않아요.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마치 녹말이 달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감자나 고구마가 그냥 먹을 때 안 달잖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분자량이 커서 단맛을 느끼는 우리 혀에 있는 뮌에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채소도 꼭꼭 씹어가지고 완전히 안에서 잘근잘근 씹게 되면 단맛이 나죠. 그것은 우리가 이로 막 계속 씹어가지고 녹말을 다 분해하는 거죠. 이외의 물리적인 글라인딩과 여기서 나오는 치매 아밀레이즈 같은 걸로 전부 다 이제 분해해가지고 어쩌다가 포도당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우유를 씹어 먹으면 이 단맛은 그건 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당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달지 않고 들어가면은 우리 소장에서 유당 분해 요소가 있죠. 이제 락테이즈라는 이제 유당 분해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우리 소장에 있는 육모에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다 1탄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소장은요. 1탄당 말고는 흡수를 하죠. 2탄당까지도 흡수 안 합니다. 다 1탄당으로 만들어서 이제 흡수를 하거든요. 그렇다게 되면 이제 SGLT1 이제 유명한 그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콩팥에 있는 건 SGLT2라는 그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는 건데 요게 요새 당뇨약으로 쓰이는 거죠. 이거 이니비터가 거기에 이제 뭐 포스이가 자디앙 그다음에 스테그로라토 뭐 이런 약들이에요. 지금 당뇨 제 환자분들 아마 그 약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다 액션 안 해. 여기까지 이니비션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당이 일단 들어가면은 당연히 혈당이 오르죠. 그래서 이게 12g이면은 분자량이 비슷해서 1대1로 이제 얼춤하면은 6g의 갈락토스하고 6g의 포도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유 한 컵에는 포도당 6g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우유 한 잔의 당류는 유당이 12g인데 그것은 포도당 6g과 갈락토스 6g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유 한 잔에는 포도당 6g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렌지 주스 하나가 얼마냐? 30g 정도 당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오렌지 주스에 전부 다가 포도당은 아니에요. 그건 포도당 덕에 과당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30g일 텐데 비율에 따라 다를 거예요. 품종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과일은 그 과일의 포도나 수박이나 뭐 예를 들어 복숭아나 그 과당하고 포도당의 비율이 좀 달라요. 그다음 설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좀 다른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만만치 않게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유 한 잔에도.
왜 달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당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단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해서 우유는 달지 않으니까 고소하니까 또 우유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많고 비타민도 많으니까 내가 당뇨 환자인데 마음껏 먹어서 뼈도 튼튼하게 하고 좋아야지 하면은 당이 막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너무 즐겨 마시는 분들도 보면은 혈당과 당화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요새 뭐 있죠?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뭐 장이 편한 우유라고 해서 나오는 게 유당이 없는 우유예요. 유당이 없으니까 일반인이 생각할 때 유당이 제거됐으니까 당이 없는 우유구나. 그렇다면 나는 당뇨 환자는 마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유당이 없는 우유는 유당 불내성 또는 유당 불내능 환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유당 불내성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우유를 마시면 또 우유 제품을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배가 더부룩하고 막 그냥.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우유를 마시고 차를 안 타요. 배가 아파가지고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우유 안 마셔요. 왜냐면 아침이 되게 불편해요. 저는 저녁에 화장실 항상 옆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이제 우유는 안 마셔요. 저는 요구르트를 먹지. 근데 우유는 별로 안 마시는데 하여튼 시리얼을 좀 섞어 먹을 때는 먹나?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유목민족이 아니잖아요. 농경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락토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당 분해 요소가 별로 없어서 유당이 우리 몸에 분해가 안 되고 소장에서 이상 발효가 되면서 막 거기서 막 이제 가스가 생기고 막 장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설사하는 거거든요. 서양인들은 뭐 유당불내성이 뭐 10%도 안 되는 경우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많게 돼 있어요. 통계에 따라서. 근데 지금 뭐 우유 먹고 자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덜 많겠죠. 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당불내성 때 우유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유당이 없는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당불내성 환자한테 그래도 나는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이제 바로 유당 없는 우유를 마시는 거죠. 근데 유당 없는 우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유당 없는 우유가 당이 없는 우유가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유당 없는 우유는 유당이 없을 따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당이 없으면 당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우유는 이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이 딱 붙어 있는 거를 분해하는 거 우리 소장이 해주잖아요. 근데 유당 분해 효소가 없는, 즉 유당 분해 효소가 뭐죠? 락테이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우유가 유당 없는 우유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우유 공장에서 미리 유당 분해 효소를 첨가해가지고 우유를 갖다가 유당이 없게 만들고 대신 갈락토스와 포도당으로 나눈 거예요. 좀 허망하죠? 물론 뭐 이제 이 생각 안 했으면 안 허망한데 저 같은 경우도 유당 없는 우유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몇 년 전에 그럼 우리 당뇨 환자분들한테 드시라고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이 없을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해서 유심히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당이 없는 게 아니라 유당이 없는 거고 공장에서 우리 소장에 유당 분해 요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장에서 밀크를 프로세싱 할 때 거기다가 일부러 거기서 유당 분해 요소를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을 나눠서 이미 그 안에 이미 분해가 된 상태에서 우유에 담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12g이고 6g 갈락토스 6g 글루코스예요. 대충 얼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포도당과 유당 없는 우유를 하더라도 유당이 없을 따름이지 걔네들이 소장에선 똑같이 포도당과 갈락토스 양은 일반 우유나 유당 없는 우유나 똑같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뇨인이 먹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유는 고소하지만 당뇨가 있어 혈당이 올라가죠. 유당 없는 우유는 유당 불내능 환자를 위해서는 소화는 잘 돼서 좋긴 하지만 미리 포도당이 분해가 돼 있어서 일반 우유보다 훨씬 더 빨리 피 속에 출현해요. 혈당 스파이크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미리 소화해서 그냥 밥 대신에 죽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밥으로 생각하자면 제가 그렇게 죽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죽은 같은 양의 밥보다 훨씬 더 당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미리 소화돼서 와가지고 위에서 빨리 통과하고 소장에서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덜커덕하고 흡당 스파이크가 훨씬 빨리 가거든요. 근데 우유도 마찬가지로 일반 우유는 이 유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장에서 분해되는 시간도 있고 천천히 흡수돼가지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른다면은 유당 없는 우유는 이미 분해가 돼서 프리패키지로 확 줘버리기 때문에 포도당이 확 하고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 면에서는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뇨인이 혈당 걱정해서라면은 그냥 우유를 드시고 싶으면 우유를 좀 적당히 드시는 게 낫지. 유당 없는 우유를 드신다면 오히려 더
혈당이 더 많이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당 없는 우유는 좀 더 달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유당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했기 때문에 이미 혀에서 단맛이 좀 나요. 그래서 좀 더 단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 대안이 있어요. 그럼 나는 당이 올라가는 게 싫어서 두유 마실게요. 두유 마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두유는 그렇죠. 왜냐하면 두유는 그 콩을 간 거잖아요. 메주콩 그 두유 대두콩을. 그러니까 당연히 단백질하고 아주 탄수화물 적게 들어갈 것이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집에서 만든 거 아니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유를 마시면 괜찮을까? 한국소비자원 2015년 보고를 좀 인용해 볼게요. 두유의 배신, 이게 그 배신이죠. 그래서 감 중에서 먹는 감 중에서 떫은 감도 있고 단 감도 있는데 옛날에 농담을 했을 때 가장 그 떫고 싫은 감이 배신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옛날에 했던 얘기 아재 개그인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승리감, 황홀감 뭐 이런 단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두유는 의외로 우리한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유에도 당이 있거든요. 한국 소비자본 보면은 두유 원팩의 당류는 당이 가장 적은 경우 5.2g이 들어가 있어요. 당류가. 물론 우유 12g보다는 낮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경우에 이제 10.9g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배신 때리는 게 우리가 검은 콩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두유 중에서도 검은 콩 두유가 흰 콩 두유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 보험 보고를 보게 되면은 검은 콩 두유가 일반적으로 더 당류가 많아요. 이게 당이 9.0g이고 그다음에 흰 콩 두유는 6.8g으로 오히려 흰 콩 두유가 좀 더 당류가 적은 거예요. 뭐 그렇다면 우유보다는 이제 최대가 10.9g이고 우유는 최대가 평균이 12g이니까 14, 15g까지 올라가는 이제 우유가 있어서 뭐 그렇대도 두유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게 두유당은 첨가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유에 있는 당은 자연당이고 이제 갈락토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유의 당류는 이게 거의 다 포도당일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그게 우유마다 제가 일반화시키기 힘든 게 두유 뒤에 보면은 당류 뭐 써야 돼. 그거 다 달라요. 그람도 다르고 당류의 이 종류도 좀 다른데 대개는 포도당 계열이죠. 뭐 과당 넣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첨가당이라는 거예요. 첨가당은 무슨 문제가 있죠? 훨씬 더 빨리 당이 흡수가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은 경우가 10.9인데 이 당류가 아마도 단당류겠죠? 단당류. 아까 말씀드린 우유는 일반 우유는 이제 이당류니까 분해되는데 좀 더 걸리고 갈락토스 빼면은 예를 들어 당류가 12g이란다면 포도당은 6g밖에 되지 않겠지만 두유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실제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11g 정도의 두유라면 아마도 대부분 옥수수 과당 아니면 포도당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혈당 면에서 오히려 우유에 비해서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영양학자들이나 이제 그 영양책 보게 되면은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꼭 좋진 않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 두유는 이제 집에서 하는 거 말고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제 연화제가 이멀시파이어라고 그러죠. 녹이는 거가 들어갈 수 있고 첨가제가 들어갈 수 있고 첨가당이 들어갈 수 있고 색소가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유를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먹지만 실제로 그중에 어떤 두유는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안 건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이 저한테 우유가 당이 많으면 전 두유를 먹겠습니다. 두유 먹고 왔어요. 그럼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두유 중에 어떤 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저도 잘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두유 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유가 차라리 두유보다 나아요. 당뇨인한테도. 왜냐하면 첨가물이 덜하고 연화제가 이멀시파이어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우유가 차라리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두유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두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말씀을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된다는 게 뒤에 이렇게 함량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류가 몇 그램 뭐 이런 게 다 있거든, 첨가물이.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 가리고 그냥 먹을 때는 차라리 우유가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유가 배신을 한 거죠.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고지혈증이 만약 두렵다면 두 가지죠. 이제 고지혈증인과 당뇨인을 했을 때 고지혈증이 두렵다면은 일반 우유는 CSI가 한 6 정도 되잖아요.
한 덩이 등심은 85g 등심은 CSI가 7에서 8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우유는 한 덩이 등심과 비슷하게 콜레스테롤 올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고지혈증을 음식으로 지금 조절하는 사람이다. 또는 아직은 고지혈증이 아니지만 나는 음식을 좀 조심해서 내가 머지않은 장래에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걸 좀 내가 조절하고 싶은데 생활에서 그걸 좀 음식을 찾고 싶다면은 일반 우유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마시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그만큼을 우리가 축소할 수가 있죠. 계란도 물론 줄여야 되겠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스타틴을 먹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그걸 잘 조절이 된다면 약은 제가 환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약은 자유와 안심을 줘요. 약을 선택하게 되면 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에 대한 불안으로 벗어나지만 또 나름 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 그거는 이제 환자의 처해진 상황과 환자 성격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옵션을 드리는데 약을 선택한 분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틴은 환자에게 자유와 안심을 주거든요. 내가 약을 먹음으로 해서 음식 같은 거 선택할 때 있어서 그렇게 굳이 까다롭지 않게 하고 내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 다음번에 갔을 때 피 검사하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 이런 불안이 없어져요. 떡하니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고지혈증을 식사로 조절한다 하면은 당연히 저지방하고 무지방 우유를 드시면 되고 이미 스타틴을 먹고 있어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목표 범위 내에 다 조절된다면 뭐 그런 거 가리실 필요 없이 그냥 고소한 일반 우유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혈당이 두렵다면 우유는 달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무지방이든 저지방이든 일반 우유든 12g의 당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잔의 커피에. 이 때문에 많이 마시면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오렌지 주스보다는 덜 올리지만 6g 정도의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대충 하셔서 혈당이 두렵다면 내가 유당이 올라가는 거지? 유당 우유를 마셔야지 하면은 오히려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우유를 마셔야겠다. 아무래도 오렌지 주스나 무슨 주스보다는 당면에서는 우유가 훨씬 더 건강한 음료죠. 그럼 일반 우유를 적당히 드세요. 네, 한 가지 우려는 이게 굉장히 무슨 당 안 올라가고 좋은 음식인 줄 알고 막 500cc 하루 1000cc씩 드시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벌컥벌컥.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유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권장이 돼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이 좀 많은 분은 혈당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두유는 콩만 가는 거로 생각하니까 두유는 혈당이 좀 덜 오를 거야 해가지고 혈당 때문에 우유 대신에 두유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 두유를 어떤 두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당뇨인들이 두유보다는 우유를 권하고요. 단백질 때문이라면 두부를 권해요. 두부 드시면 돼요. 두부는 진짜 단백질의 보고이고 이제 두유하고 두부는 다른 게요. 콩 단백질은 콩은 유일하게 식물 중에서 모든 그 이센셜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는데 한 가지 흠은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할 때 흡수율이 70%가 안 돼요. 동물성 단백질을 고급의 단백질을 하는 이유는 소고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그 먹는 거에 95%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당연히 고기를 먹는 쪽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두부는 처리 과정 때문에 단백질 흡수량이 굉장히 좋아서 90%의 단백질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두부를 그 고기라고 하는 거, 콩으로 만든 고기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아쉬우면 두부를 드세요. 두유를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유가 혈당 때문에 두렵다고 두유로 바꾸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그냥 우유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혈당 때문에 두유를 선택하신다면은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요. 환자분들이. 요구르트는 어떨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구르트는 어떨까요? 근데 요구르트는 너무너무 경우가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서 알려드릴 건데, 요구르트는 혈당을 올릴까? 요구르트에 당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어요. 요구르트가 콜레스테롤 올릴까요? 좀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릭 요거트가 좋아요? 플레인 요거트가 좋아요? 그릭 요거트 이제 단단한 요거트잖아요. 저는 이제 그릭 요거트 많이 먹는데, 이게 다 이제 흔히 이제 물어보신 질문인데 제가 그냥 대충 대답해요. 왜냐면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결론을 좀 어느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취재 중이고 공부 좀 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커밍 순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유와 콜레스테롤 그리고 우유와 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조하셔서 평소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더우니까 상한 우유 안 드시도록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